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전투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투기. 그런데 제목 한번 보십시오. 실패한 짝퉁 전투기. 중국 J-15 전투기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전투기가 바로 J-15인데 이게 지금 왜 실패한 짝퉁 전투기냐,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글로벌 사기극으로 첫 항모를 손에 넣은 중국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죠. 이게 원래 그 소련의 항공모함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의 이 막내입니다. 이름은 바르야그였어요. 바르야그인데 당시 이제 소련이 해체되던 1990년도 당시에 이제 독립국가 에어들이 쫙 출범을 합니다. 그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독립을 하죠. 벨라루스,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는 그 순간에 자기 땅에 있는,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은 그 독립하는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런 나라가 이제 핵보유국이 돼버렸죠. 핵무기가 자기 땅에 있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세바스토폴이라고 지금 이제 크림반도에 있는 군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러시아의 흑해함대의 본거지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세바스토폴 크림반도에는 소련의 해군 관련한 주요 전략 자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함대도 있었고, 또 함대가 있다 보니까 잠수함이나 또 이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조선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에서 바로 이 바르야그를 생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망해서 오늘부로 끝 이렇게 되니까 그 조선소에 만들고 있던 이 바르야그가 우크라이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항공모함을 유지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죠. 그러던 차에 중국이 접근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살게, 팔아라 해가지고 중국한테는 이제 안 판다 이랬는데, 중국이 사실은 이제 인민해방군 출신의 어떤 그 퇴역 장교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해상 카지노 공원으로 쓰겠다 해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해상 카지노는 개뿔 바로 그냥 항공모함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르야그를 랴오닝으로 이제 개조를 했는데, 여기에 그럼 항공모함이니까 당연히 전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 바르야그를 랴오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하던 그 시점에 이미 항공모함용 전투기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어요. 자, 그래서 불법으로 항모를 손에 넣은 중국이 이제 전투기는 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님이 러시아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너희 말이야, 그 항공모함용 전투기 있잖아, 수호이 33, 그거 멋지잖아. 그거 나한테 라이센스 생산, 즉 면허 생산 조건으로 좀 팔아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 이런 사기꾼들 같으니 니네 전에 그러려고 바르야그 그 해상 카지노로 쓴다고 뻥치고 다단계 사기로 가져간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자기네들 소유가 아니었지만 바르야그가, 그렇지만 소련이 분리되기 전의 일이었고, 그 소련의 모든 부채와 권한을 물려받은 러시아로서는 그 바르야그가 자기 것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야 덱들 알 바 아니고 수호이 33 그거 좀 팔라니까, 이렇게 또 중국이 이야기하니까 러시아가 또 뭐라고 하냐, 야 니들 수호이 27 그거 불법 복제하다가 걸려서 계약 파기한 지 얼마 됐다고, 안 돼, 내가 너희랑 다시 거래를 한다면 보드카를 끊겠다 이놈들아 하고는 채팅방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J-11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수호이 27의 중국형이죠. 그거를 원래는 200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한 98대 정도 생산한 상태에서 중국이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 면허 생산하는 거 말고 또 불법 카피를 시도한 거예요. 그게 J-11B입니다. J-11B. 그거 이제 걸려가지고 러시아가 계약 파기하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랬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야, 또 수호이 33 또 그러려고 안 된다, 니들한테 두 번은 안 죽는다, 그러고 이제 안 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때 이제 항공모함을 이미 그 바르야그를 가지고 와서 항공모함으로 만들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항공모함이 아니죠. 어떻게 할까
러시아는 안 판다 그러고 큰일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 사방을 둘러서 정보망을 총 가동을 하고 있는 차에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말이죠. 이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군수공업 관련한 그 회사들이 많이 기업이나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이 수호이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도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시제기가 한 대 있는 겁니다. 수호이 33의 시제기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이 시제기 이름이 바로 T-10K3라는 시제기인데 이 수호이 33 시제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크라이나는 그때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접근합니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시제기 그거. 이제 이렇게 중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접근하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어차피 자기네들 상관없으니까 그래 알겠다 하고는 그 시제기를 중국에게 돈을 받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시제기를 사와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역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J-15가 나온 겁니다. 러시아가 준 기술로 J-15를 만든 게 아니고 러시아가 수호이 33 기술을 준 게 아니고 중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접근해서 거기 있는 시제기 한 대를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역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중국 항모에는 J-15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J11, J11 그걸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J11B 지금 우리 만들었잖아. 그 러시아 뒤통수 쳐가지고 우리 지금 카피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같은 플랭크 시리즈니까 비슷할 거 아니냐? 그놈이 그놈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지금 엔진도 지금 대충 만들어 놨고 이 전투기용 항정장비 이런 거 다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J11 하면서 이거 뭐 역설계 해가지고 그런 첨단 핵심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 우리는 J11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드웨어 기술만 우리가 빼오면 된다 하고는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체는 T10K-3 이 동체 이제 우크라이나부터 시제기를 가져온 거죠. 그거를 이제 역설계해서 짝퉁 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엔진은 J11을 하면서 그때 수호이 27에 붙어 있던 AL31이라는 아주 고성능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을 자기네들 또 역설계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WS10이라고 하는 엔진을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러시아의 AL31을 역설계해가지고 WS10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항전 장비 또 그 비행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J11 전투기용, 즉 수호이 27용 전투기용 그 항전 장비나 비행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일단 이 비행 제어 시스템하고 동체하고 호환이 안 됐던 겁니다. 생긴 게 달라요. 크게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라는 게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늘을 안정적으로 잘 나르는데 생긴 게 제법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수호이 33은 귀날개가 있습니다. 카나드라고 하죠. 근데 수호이 27은 귀날개 카나드가 없어요. 카나드 있는 비행기와 카나드 없는 비행기는 당연히 이 바람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양력이나 항력 이런 것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카나드, 즉 귀날개가 없는 수호이 27의 뺏긴 거, 자기네들이 이제 기술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집어넣었으니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이 AL31을 역설계 해가지고 뺏기긴 뺏겼는데 뺏기다 보니까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출력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짝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안 맞는 것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었더니 실전 배치를 해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겁니다. 자, 어떤 사고가 나냐? 2016년 4월 27일 날 비행 중 추락을 했는데 바로 비행 제어 시스템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1년 후인 2017년 4월 6일 날 역시 비행 제어 시스템 이상으로 또 추락했어요. 그리고 2017년 9월 17일 이제 5개월 후죠. 이때는 이륙 직후에 엔진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시착했어요. 지금 이 사진인데요. 불시착했어요. 자, 이때 이제 16년 4월 달에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이제 젊은 장교죠. 상교 우리로 지금 대위 이 정도 되겠죠.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탈출을 못 해가지고 17년 4월
이때는 6위는 우리로 한 대령급 되는 아주 고급 장교였는데 이 사람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무려 420일간이나 중상자로 입원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해줍니다. 자, 이 비행 제어 시스템 이게 이상이 있다는 건 뭐냐? 비행기는 전투기 아시다시피 글라이더형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날개는 뒤로 쭉 뻗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불안정하게 생겼어요. 그 비행기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서 날려보면은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리죠. 그런데 바로 꼬꾸라지게끔 만들어야 기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동성이 꼬꾸라지는 이게 이제 기동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날리면 꼬꾸라지고 꼬꾸라지는데 꼬꾸라지는 것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또 추락하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기동성은 좋아지면서 추락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F-16 같은 경우에 그걸 만약에 종이 비행기를 F-16처럼 만들었다 치고 날려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날아가겠습니까? 아주 불안정하게 생겼죠. 그것을 Fly by Wire 시스템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그걸 제어하는 겁니다. 꼬꾸라지려고 하는 걸 제어하고 꼬꾸라지려고 하는 걸 제어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호이 27은 귀 날개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형상이 날개 크기도 다르고 이러는데 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수호이 33에다가 갖다 붙였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추락사고 생환조종사, 아까 이제 두 번째 추락사고 그 상교예요. 차오 시엔지엔 상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20일 입원해 있다가 나와가지고 70여일 만에 퇴원 후 70여일 만에 다시 J-15로 복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J-11과 J-15 기체 구조가 다른데 똑같은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다 쓰면 어쩌라는 거냐? 우리 항공모함이 미국처럼 사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엔진 출력은 부족하고 기체 중량은 세계 최고로 무겁다. 연료랑 무장 실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국산 엔진 불안해서 전투기 못하겠다. 제발 좀 바꿔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행제어 시스템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출력 AL-31을 뺏긴 WS-10 그게 출력이 안 나오니까 이 비행기에다가 연료도 가득 싣고 무장도 잔뜩 달고 이렇게 해서 쫙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사진 보면은 거의 무장이 없습니다. 왜? 무장하면 뜨지를 못하니까. 엔진 출력이 70%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국산 엔진, 아까 불 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해서 못하겠다. 좀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황당 그 자체. 어처구니 없는 설계 결함과 심장병입니다. 자, 제가 이제 1대1 스케일로 한번 이렇게 딱 서로 만들어 봤어요. 수호이 27입니다. J11이 됐죠. 수호이 33입니다. 이거 뺏겨가지고 J15를 만들었죠. 생긴 게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여기 귀날개가 있고 수호이 27은 귀날개가 없고 귀날개 있다 보니까 여기가 넓적해졌죠. 또 자세히 보시면 주익 그리고 주날개가 이 수호이 33이 훨씬 큽니다. 뒤에 꼬리 날개도 더 커요. 그리고 뒤에 빠져나와 있는 여기에 뭐 각종 전자장비하고 다 그 들어가 있는데 낙하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짧고 이게 또 길어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똑같은 비행 제어 시스템을 여기다 적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주익 면적이 62제곱미터에서 67.84제곱미터로 늘어나는데 이걸 뭐 똑같은 비행 제어 시스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기체 중량은 이 수호이 33이 2톤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엔진 출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엔진 출력은 오히려 30% 약하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안 날아가죠. 날아갈 수가 없죠. 그 시진핑 주석 가로사로 똑같은데 왜 안 나갔냐 해.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심장병 걸리고 설계기람 나오고 이렇게 돼서 제대로 작전을 못합니다. 왜? 항공모함이 대함 미사일 또 공대공 미사일 이런 거 쫙 타고 해서 막 적의 군함 공격하고 이게 항공모함인데 대함 미사일을 달면은 이륙을 못해요.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못해요. 그건 무슨 항공모함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J-15는 생산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주 임무는 홍보용 사진 찍기입니다. 항공모함 있으니까 홍보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착륙하는 사진을 보면 다 무장이 거의 없어요. 무장이 없어야 이륙을 할 수 있으니까 엔진이 허약하니까. 그래서 장홍허 상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부사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2018년 7월 5일 날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J-15 생산을 중단하고 FC-31 기반의 신형 함재비를 개발할 것이다. 이제 스텔스 전투기죠. 제가 또 이 알기 쉬운 무기 백과에서 초창기 때 FC-31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이 J-15는 지금은 그냥 홍보용 사진 찍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발목 잡힌 중국 항모의 꿈. 일단 뭐 중국 항공모함 자체도 이거 사실은 뭐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인데 여기에다가 개량을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개량을 이제 했죠. 그리고는 전투기는 메이드 인 러시아를 사오려고 했는데 메이드 인 러시아인데 이제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거부를 했죠.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시제기 한 대를 사와가지고 그걸 역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버린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이렇게 랴오닝 항공모함, 지금 또 이번함, 산둥함 지금 시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중국은 FC-31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 FC-31이 완전히 전력화되기 전까지 항공모함 두 척 아니라 10척이 있어도 전투기 없는, 전투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항공모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국 항공모함의 꿈을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항공모함 앞으로 또 상당 기간 동안은 빚존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J-15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기 쉬운 무기백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